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저녁 못 먹은 거야? 아까 자기가 죽 배달시켜준 거 억지로 조금 먹었어. 종일 일하는데 죽으로 되겠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건 어때? 난 입덧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처음 알았다니까. 남편이 걱정스레 제 얼굴을 살폈는데요. 사실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할 정도였으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성화였지만 입덧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자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당신 입덧 얘기를 꺼냈더니 출산한 여직원들이 하는 말이 입덧할 때는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먹고 싶고 그런다고 하던데 장모님한테라도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지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신도 몇 번 당해봤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발끈하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급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일이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사실 결혼 후 1년 동안 친정 부모님한테 시달리다 보니 정남이가 떨어지다 못해 전생의 악연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자식 등골 빼먹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오빠가 따로 불러서 신신당부를 했을 정도였어요. 지윤아,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 들어드리면 안 된다. 나도 그러다 이혼당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딱 잘라야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현수, 그러니까 매제한테도 끊임없이 뭔가를 바랄 거야. 네가 중간에서 잘 못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건 한순간이야. 엄마 아빠가 그동안 새언니도 많이 힘들게 했던 거지? 네 새언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돈을 보내라 뭘 사달라 그러는데 네 새언니도 참다 전화번호 차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부모님이 무슨 부탁을 하면 바로 차단해. 오빠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빠는 결혼 전부터 부모님께 많이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언니와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데요. 새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 두 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시곤 했다네요. 예를 들어 두 분 생신 때 선물로 용돈을 드리면 오빠 생일날 그 2배로 돌려주기도 하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결혼 후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어느샌가 바깥 사돈어르신이 먼저 계산을 해놓으셨다네요. 그런 두 분을 보면서 오빠가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외식할 때 단 한 번도 밥값을 계산한 적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나갈 때 계산해야지 싶었는데 나갈 때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물어봤더니 장인어른이 이미 계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왜 그렇게 서럽던지 눈물이 나서 혼났다니까. 하긴 그동안 오빠 어깨가 무겁긴 했지. 그래서 내가 눈물을 글썽인 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많이 바쁠 텐데 우리한테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 오늘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어. 라는 말을 하시는데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진짜 혼났잖아. 사실 우리 부모님은 외식을 하게 되더라도 어떡하든 더 뜯어내려고만 하잖아. 저번에는 같이 한우를 먹으러 갔는데 돈이 꽤 많이 나왔거든. 근데도 바리바리 포장까지 해서 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자식을 그냥 호구로만 생각을 하는구나 싶더라니까. 네 새언니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안 그랬다가는 매제도 정말 힘들 거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너도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지도 말고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여.
말을 하는 내내 오빠 얼굴에는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뒤 오빠는 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오빠 대신 제게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에 부모님을 맞춰드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당부했어요. 자기야, 혹시 우리 부모님이 연락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 연락할 때마다 말을 해달라는 거야? 전에도 내가 말한 적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사실은 그동안 장인 장모님을 몇 번 따로 만난 적이 있긴 해. 뭐? 나 몰래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뭐 사달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목적 없이 자식들을 만날 분들이 아니었기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한우 드시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었어. 그럼 거기다 포장까지 해서 갔겠네. 오?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알고 있지. 그리고 또 용돈도 달라고 했겠네? 얼마나 받아가신 거야? 두 분이 태국 어디로 골프 여행 가신다고 하면서 비행기표랑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하셔서 그거 예약해드렸어. 그걸 자기가 왜 예약을 해드려? 제가 버럭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두 분 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는 바람에 오빠가 결혼하기 전까지 오빠와 제게 생활비를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처지에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그것도 해외까지 골프를 치러 가다니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괴상망측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도 오빠가 벌어서 전세를 구해드린 건데 그러고 있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괴상망측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결국 그날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고 두 번 다시 부모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절 때나 생신 때만 적당한 용돈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아빠가 뭘 어떻게 키웠는데? 나 대학 갈 때 엄마 아빠가 등록금을 내준 것도 아니고 오빠가 돈 모아서 줬던 거잖아? 근데 그 어떻게 키웠냐는 말로 왜 매번 우리를 올가매려는 거야? 어쩜 자식이 부모한테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못할 말 했어? 우리 결혼할 때 시어머님은 축의금도 전부 우리한테 돌려주셨는데 엄마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몽땅 가져갔잖아. 대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허구한 날 뭘 바라기만 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님은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못 해줘서 늘 미안하다고 하시던데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났냐고. 순간 감정이 격해져 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는데요. 엄마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니들을 낳아줬는데 우리가 왜 해준 게 없어? 우리가 니들을 낳아주지 않았으면 니들이 이 세상에 나올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우리한테 뭐 바라지도 말고 엄마 아빠 둘이 알아서 살아. 제가 격앙된 어조로 소리쳤기에 놀란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날 엄마는 약간 충격을 받은 듯 돌아갔는데요. 아무래도 사위 앞에서 그런 꼴을 당했으니 조금은 눈치를 보는 듯해 보였습니다. 지레 짐작해보건대 그러다가 오빠처럼 연을 끊고 살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과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어요. 부모님 생신과 명절날에는 적당한 용돈을 드리며 그때까지는 완전히 연을 끊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때 부모님과 연을 끊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사건은 얼마 뒤 엄마 생신날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신을 며칠 앞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강남의 한 유명 오마카세 식당에 예약을 해놨다며 말을 꺼냈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잖니? 거기 엄청 비싼 곳 아니야? 1년에 한 번뿐인데 생일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동안 가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 결국 거절을 하지 못한 채 모시고 갔고 두 분이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차를 마시자며 우리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들어갔는데요. 백화점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백화점에 온 김에 우리 구경이나 하고 가자. 됐어. 사지도 않을 거면서 구경은 무슨 구경이야. 아이 쇼핑 몰라. 수화도 시킬 겸 구경이나 하고 가자.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얼떨결에 명품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됐는데요. 한참을 구경하던 엄마가 백을 유심히 보더니 남편에게 말했어요. 김서방, 오늘 내 생일인데 시덥지 않은 선물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 사주는 게 어떻겠나? 엄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사달라는 거야? 여기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제일 저렴한 거야.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내 생일 안 챙겨줘도 되니까 이거 하나만 사줘. 한마디로 생일 선물을 가불로 받겠다는 거지. 자네 월급도 적지 않은데 이 정도는 그냥 껌이잖아. 엄마가 저를 밀치며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몇 달 전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올려줄 돈이 없어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했기에 부모님은 그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명품백이라니요. 거기다 몇 년치 생일 선물값을 가불에서 사달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낳아준 부모님이었기에 자식으로서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날 그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순간 차라리 남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거기다 얼마 뒤 아빠가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남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허구한 날 쫓아와서 힘들게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두 분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연을 끊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찾아와서 페류나라는 말까지 꺼냈지만 이미 식어버린 제 마음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어요. 한동안 찾아와서 힘들게 했지만 제가 너무나 단호하게 행동을 했고 거기다 남편도 냉정하게 연락을 받지 않자 몇 달 뒤부터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분에게 쌍욕까지 들으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긴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임신을 했고 입덧으로 점점 살이 빠져서 퀭한 몰골이 되자 남편이 걱정스레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냈지만 제가 경키를 한 채 버럭하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아니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가끔 반찬 주실 때마다 당신이 맛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잖아. 됐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제가 이런지 하에 거절을 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잘 알고는 있었지만 사는 내내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워낙 시달리다 보니 그때까지는 시어머님도 가면을 쓴 채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들 등골이나 빼먹는 그런 존재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님은 그 무섭다던 홀 시어머님이셨기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거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입덧으로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 생신이라 시댁으로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입덧이 얼마나 심하길래 살이 이렇게나 많이 빠진 거야. 억지로라도 뭘 먹으면 그냥 토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럼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얼른 같이 나가요. 지금 이런 와중에 생일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외식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 지경이 됐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니? 넌 네 처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님이 남편을 나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이니까 잘 생각해봐라. 저기 어머님이 물어보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어졌어요. 김밥? 알았다. 내가 금방 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넌 방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누워 있어라. 시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지라 기진맥진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살면서 엄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김밥이 생각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엄마는 항상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바빴기에 오빠와 제게 1,000원짜리 몇 장을 지어주고는 동네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내내 김밥을 먹고 살았던지라 어른이 되어서는 김밥을 보면 신물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님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냐고 묻던 순간 김밥이 제일 먼저 떠올랐기에 제 처지가 더욱 서글프기만 해서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불러서 나갔더니 김밥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담겨진 김밥이 어찌나 예쁘던지 감탄한 채 물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김밥은 처음 봤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니. 내가 오랜 기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각적인 효과도 참 중요하더라고. 근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다. 시어머님 말에 김밥을 입에 넣었는데요. 그동안 사 먹던 맛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김밥이 거기서 거기지. 다만 임신을 해서 입맛이 바뀌어서 그럴 거야. 체하니까 꼭꼭 씹어 먹어. 시어머님이 만든 김밥에는 신선한 채소도 가득 들어있었기에 오랜만에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밥을 맛있게 먹은 뒤로는 계속해서 김밥이 머릿속에 떠올랐기에 며칠 뒤 저녁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큰일 난 것 같아. 왜?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어머님이 김밥을 싸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잖아. 근데 그때 이후로 자꾸만 그 김밥이 생각나는 거 있지.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거야? 어, 내가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였어. 근데 지금도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지. 제가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손에 김밥 재료를 들고 시어머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만든 김밥이 그렇게나 맛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김밥 한 줄 하실래요? 당신이 전화드린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임신했을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하니까 내가 금방 준비해 주마. 그럼 김밥 좀 얻어먹겠습니다. 내내 김밥이 아른거렸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시어머님이 빠른 손놀림으로 김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때? 맛이 괜찮니? 어머님,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어? 네, 완전 맛있어요. 점심때부터 이 김밥이 계속 생각나서 혼났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김밥집 가서 먹어봤는데 이 맛이 안 나는 거 있죠. 아까는 거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어머님표 김밥은 진짜 최고예요.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시어머님도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님 덕분에 오랜만에 꿀잠을 자고 난 뒤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잘 먹지 못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김밥 덕분에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시어머님이었어요. 네, 어머님.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지? 네, 곧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머님표 김밥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김밥 싸서 회사 앞으로 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회사 앞이니까 점심시간 되면 내려와. 정말로 우리 회사 앞이라고요? 그래, 지금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댁에서 오시려면 버스 타고 전철까지 갈아타셔야 했을 텐데 힘들게 뭐하러 오셨어요? 뱃속에 우리 손주가 너를 힘들게 한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많이 싸웠으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도 될 거야. 시어머님 말에 바로 1층으로 내려갔더니 정말로 시어머님이 와 계셨어요. 여기 국물도 조금 넣었으니까 같이 먹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자식 주려고 한 건데 감사하긴. 얼른 들어가서 같이 먹어라.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 같이 해요. 아니야. 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 시어머님이 걸음을 재촉하고 계셨는데요. 1시간도 넘는 거리를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모습을 보며 죄송스러움과 함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부모님에게도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회사 직원들도 맛있다며 연신 부러워했는데요. 와, 요즘 또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서 김밥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오셨다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홀 시어머님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한 거 있지. 제 말에 직원들도 동의한다는 듯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시어머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요. 사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시어머님에게 절대 육아를 부탁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시어머님 성품을 지켜본 결과 오히려 시어머님에게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시어머님께 육아를 부탁드렸고 시어머님이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어머님과 합가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합가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합가를 하기 전에 아주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시어머님은 좋은 분으로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과 저는 가깝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혹시 엄마 아버지 얘기 들었어? 아니, 연락 안 한 지 한참 됐지. 혹시 오빠는 다시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이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모가 오빠한테 전화를 왜 해? 혹시 또 무슨 사고 쳤대? 사고는 아니고 우리가 생활비를 안 드리니까 두 분 다 무슨 일을 하러 다니신다는데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묻길래 내가 단박에 거절했어. 혹시 너한테도 연락 오면 바로 거절하라고. 오빠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기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딱 봐도 엄마가 이모한테 앓는 소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시어머님과 또다시 비교가 되면서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두 분이 시어머님 밥만 따라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전 온 가족이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 전 다 같이 김밥을 만들었는데요. 어느새 말을 배운 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준서는 할머니 김밥이 제일 좋아.
제일 맛있어. 준서 엄마도 할머니 김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준서가 엄마를 닮았나 보네. 엄마도 할머니 김밥 좋아해? 아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할머니표 김밥 엄청 좋아하지. 저도 아들을 따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아들이 까르르 웃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님 덕분에 아들이 참 밝게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